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전 세계 대부분의 최고 경영자 CEO들은 다가올 경기 침체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침체의 강도와 기간은 얕고 짧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렵겠지만은 침체를 피할 수 있고 연말에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한국인들의 명품 소비가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CEO들이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알아본 조사가 있었죠. 네, 미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전 세계 1,100여 명의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이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전망하긴 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 CEO 가운데 대다수가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엔 조사 대상의 98%, 거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이렇게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경기 침체 강도 그리고 기간인데요. 경기 침체가 얕고 짧게 끝날 것으로 이번에 전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 네. 얕고 짧게 끝난 다음에 성장세는 언제쯤에 성장세가 시작이 되나요? 네, 이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지역의 CEO 대다수는요. 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성장세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반면에 중국, 일본, 중남미 이 지역 CEO들은 조금 달랐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CEO 3분의 1 정도 그리고 중남미 지역의 CEO 29%는 내년 중반이나 그 이후에 성장세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측을 함에 따라서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데 있어 예전과는 좀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네, 예전에는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들은 주로 고용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직원을 내보내는 감원을 주로 했었습니다. 네. 가장 먼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예전과 달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광범위한 감원 없이 그냥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CEO들은 감원 대신에 혁신이라든지 성장 동력 확보, 또 가격 정책과 마케팅 강화를 통한 이윤 확보, 그리고 비용 삭감 이런 것들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반면 유럽 CEO들은 감원보단 이제 자본 투자 연기를 한층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전과 달리 감원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인력난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컨퍼런스 보드의 레베카 레이는 많은 국가들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꼽았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다가올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감원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도 노동력 부족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감원을 하고는 있지만 주로 사무직이 대상이고요. 상품과 서비스 업종에선 여전히 인력난이 계속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CEO들이 어떤 외부 요인을 우려하는지도 알아보았다고 하는데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미국의 CEO들 사이에선 외부 우려 요인 가운데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또 노동력 부족 이런 요인들이 상위권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조사 때를 보면 노동력 부족, 인플레이션, 공급망 혼란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는 6위에 그쳤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노동력 부족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차입 비용에 대한 우려도 꽤 높은 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많은 국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네. 차입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차입 비용 증가는 미국 CEO들 가운데서는 네 번째 외부 우려 사항으로 꼽혔고요. 네. 전 세계 CEO들 사이에서도 10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 전 세계 CEO들의 경기 전망을 좀 알아봤고 IMF 총재도 어제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렵겠지만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반등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어제 워싱턴 DC에 가서 그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7%에서 더 하향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IMF 총재가 이렇게 전망한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올해도 경제 성장은 계속 둔화를 하고 있지만 예. 노동시장 회복력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관측했습니다. 사람들이 고용돼 있는 한 물가가 비싸지더라도 지출은 계속할 것이란 점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면 지출을 할 것이고 그렇게 경제 성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었습니다. 네. 앞서 전 세계 CEO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이면은 이제 성장세로 복귀한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언제쯤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까?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친 뒤에 올해 말 그러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사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완고하게 높아서 올해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점 거기에 우려를 나타내긴 했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준비가 돼 있지 않는 한 가지 위험이 있다면 긴축 정책이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칠 영향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IMF 총재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따로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미국 경제는?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또 얕을 것이라고 IMF 총재는 예상했습니다. IMF 총재, 미국의 CEO들 모두 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네. 얕다는 점에는 똑같은 그런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IMF 총재는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도 꼽았는데요. 중국의 일상 회복입니다. 네. 그리고 기후 위기, 사이버 공격 위험, 핵무기 사용 등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고조 위험 등을 꼽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인이 지난해 세계에서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CNBC가 세계적 투자은행 이 모건 스탠리를 인용해서 전한 내용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한국인의 명품 소비가 그 1년 전인 2021년보다 24%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한국인들의 명품에 지출한 소비 전체적으로 보면 168억 달러에 달합니다. 저는 중국의 1위가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한국의 1위라서 좀 의외입니다. 네. 자, 그러면 168억 달러라고 하면은 한 사람당 얼마나 쓴 셈이 되나요? 한국 국민 수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예. 사람당 325달러 쓴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한 사람이 325달러 썼다고 하면 그게 뭐 네. 어떻게 느낄지는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가방 하나도 못 사는 가격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예. 많이 쓴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55달러 지출한 것으로 예. 추산되고요. 미국은 280달러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인구 숫자는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중국이 계속 봉쇄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로 여행도 못 가고 막 이러니까 아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쇼핑을 못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명품을 구입한 순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한국 분들이 그 명품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 짝퉁들을 많이 들고 계시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요새는 짝퉁 드신 분들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네, 워낙 이제 사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제는 뭐 다 명품 오리지널을 다 사게 되지 짝퉁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요. 한국에서 명품 브랜드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나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딩으로 유명한 몽클레어 있죠. 아하, 네. 네. 이탈리아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한국에서 지난해 2분기 매출이 팬데믹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까르띠에 소유한 리치먼드 그룹도 지난해 한국 내 매출이 2021년과 2020년보다 두 자릿수 증가한 그런 지역 가운데 한 곳이라고 전했고요. 프라다는 중국의 지난해 매출이 이현주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봉쇄 정책으로 이제 감소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7% 네. 감소한 데 비해서 한국과 또 동남아시아 쪽 이쪽의 강한 매출 상승세가 그 중국의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명품 소비가 늘어난 배경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네, 구매력 상승이 꼽혔는데요. 예. 그러니까 순자산이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네.
순자선은 그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으로 나타났고요.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 순자산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2021년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네, 한국 분들이 워낙에 또 명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풍조도 또 일조를 했겠죠.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그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도 명품 수요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명품 업체들이 유명 인사를 활용해서 그런 한국인들의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거의 모든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 이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다고 네,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부의 과시가 다른 나라보다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는 그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네. CNBC가 이 한국인들은 명품 구입을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요, 한국인의 22%만이 명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네, 그게 거죠. 22%인데 일본 같은 경우엔 그 비율이 45%였고 중국은 38%였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국이 훨씬 낮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들어가서 한국 이 신문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아이유가 또 뭐 명품 백을 들고 사진을 올렸다. 그게 그냥 각 언론마다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말이죠. 네. 이거 무슨 명품 백을 안 들면은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건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네.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드라마에 뭐를 입고 나왔다, 뭐를 들고 뭐 나왔다. 완판이다. 네, 뭐 이런 거 많이 그런 하잖아요. 기사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말이죠. 예. 네, 이건 뭐 돈이 없어도 우선 사고 봅시다 이런 이제 풍조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박경경 씨나 이현주 씨는 참 검소하십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